자,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를 좀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지국가의 변천이라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정착기. 두 번째가 뭐죠? 팽창기. 세 번째가 위기기. 네 번째가 재평기가 됩니다. 한 두 문제 정도 예상이 되는데 위기기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재평기 이 두 가지가 조금 잘 출제가 되죠. 자, 정착기는 대공황, 경제 대공황 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1945년 자, 이 정도의 시기가 바로 이제 정착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팽창기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부터 이제 석유파동 1970년대 중반 정도 73년에 1차 오일쇼크 일어나고 78년에 2차 오일쇼크 일어나죠. 자, 석유파동 이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석유파동 이전까지. 자, 그 다음에 위기기는 석유파동 후에 약 10년 정도 10년간을 우리가 이제 위기기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평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기를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정착기에서 복지국가의 정착기는 수정자본주의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수정자본주의와 연관성이 있는 경제학자가 바로 케인즈예요. 그래서 케인즈 이론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제 복지국가의 정착기가 됩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수정자본주의잖아요. 시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때 혼합 경제와 연관성이 있겠죠. 혼합 경제도 이때 이제 정리가 됩니다. 대공황 이후에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유효수요 이론, 케인즈 이론이 유효수요 이론이죠. 그래서 어떤 수요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혼합경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혼합경제는 뭐라겠죠? 네, 국가가 또는 정부가 시장 경제 체제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혼합경제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복지국가 팽창기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자, 복지국가 팽창기 때는 복지가 당연히 확대가 됩니다. 복지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경제는 포항이 되죠. 자, 이때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 노사정의 관계가 안정화가 됩니다. 노사정의 관계가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집권을 누가 한다고요? 네,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이 정치 세력화가 되면서 바로 사회민주주의, 삼인주의 이념이 더 강화된 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팽창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복지국가 팽창기 때 말씀드린 대로 복지혼합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복지혼합이라는 것은 위에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복지국가 위기기입니다. 이제 복지국가 팽창기에서 이제 이게 뒤집어지는 건데 한번 보세요. 복지 축소가 됩니다. 복지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는 침체를 맞습니다. 이 경제 침체 맞는데 앞에 석유 파동이 일어났어요. 따라서 원유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인플레와 경제 침체가 연결된 단어인 스태그플레이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 노사정 관계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노사정 관계가 균열되고 자, 이때 이제 정권이 심판을 받죠. 그래서 보수 정권이 들어옵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오고 국가의 개입을 축소했던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 이념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복지국가의 위기기가 끝마쳐졌는데요. 복지국가 위기기는 이 팽창기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위기기다.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복지국가 위기기에서 뭐 세 가지의 관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신자유주의의 길은 재평기 때죠. 이거는 재평기 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의 재평기인데 1980년대 후반 붙어서 이제 재평기 세 가지는요. 신자유주의의 길. 자, 신자유주의의 길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시장 경쟁 체제로 회귀해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신자유주의 길은 시장 경쟁 체제로 회귀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재평기에서 두 번째 길은 뭐죠? 네, 노동 감축의 길입니다. 노동 감축의 길. 자, 노동 감축의 길은 유럽 대륙국가, 독일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노동 감축의 길은 사회보장 수준을 유지합니다. 사회보장 수준이나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의 유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길은 뭐죠? 네, 스칸디나비아의 길입니다. 자, 스칸디나비아의 길은 아시는 대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자, 앞에 있는 신자유주의 길은 복지를 축소했다면 이 스칸디나비아의 길은 복지를 확대한 것이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 이념이잖아요.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이 삼인주의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삼인주의와 연관성이 있어서 신자유주의 길과 서로 반대가 됩니다. 자, 복지국가의 재평기와 연관된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앞에서 했던 그 슈페테리언 워크페어 국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써야 되겠죠. 재평기 때니까 슈페테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종한 학자들이 슈페테리안이 되는데, 이제 슈페테리안 이러한 학파들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워크페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워크페어 국가. 슈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는 강조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신보수주의의 영향으로서 국가 개입을 축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국가 개입을 축소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술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기술 중심의 사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기술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바로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게 되죠. 노동의 유연성 강조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었습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된 것이 바로 슈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다. 슈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는 포드주의 후니까 포스트 포디즘 유연체계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슈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근로연계복지라고 하는 워크페어 이런 것들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영국의 제3의 길의 정책 노선이 있는데, 제3의 길의 정책 노선은 우리가 제1의 길이 있고 제2의 길이 있고 제3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1의 길이 여기입니다. 삼인주의. 제2의 길이 뭐냐면 신자유주의가 돼요. 그래서 삼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장점을 결합한 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제3의 길의 정책 노선을 보면 1997년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정책 노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투자국가 건설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직업의 창출, 도덕적이가 야기되는 급여제도의 개혁, 생산적 복지 및 웰페어 투 웍이 뭐냐면 워크페어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노동연계복지 정책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증법적 원리,
삼인주의를 정으로 본다면 여기에 반대가 신자유주의죠.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했으니까 정반합의 원리로 탄생한 게 제3의 길이고 변증법적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실력 따지기를 잠깐 보시면 사회투자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투자국가는 이제 사회 구성원, 즉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그러한 국가로서 이 기회의 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회투자국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의 사상적 스승인 앤서니 기든스는 그의 저서 더 서드 웨이 제3의 길에서 새로운 민족국가의 형태로 사회투자국가를 소개했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서민 중도주의 구체적인 국가 운영 모델로 제시된 사회투자국가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서민과 중산층의 관점에서 해결해 보려고 제안된 것입니다. 서민이 중심이 되어서 중산층이 결합한 형태의 정책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투자국가는 국민들에게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국가의 보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인생의 주요한 전환기를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물질적 도덕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이 좀 중요한데요.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되도록 사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거예요.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시민사회 자율성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회 투자 전략을 채택하는 국가가 됩니다. 자, 우리 사회 투자 전략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월크페어예요. 노동연계복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1번을 보면 사회투자 전략의 주요 관심은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을 인정하고 통합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회투자 정책은 전통적인 소득체 분배를 통한 평등보다는 사회적 위험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회평등이요. 기회의 재분배에 대한 투자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회투자 전략은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사회투자정책의 주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근로연계복지정책, 즉 월크페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포괄하는 유급노동화 정책이라든지 아동이나 여성의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투자정책이 됩니다. 아동, 인적 자본이 될 수 있고 여성도 인적 자본이 될 수 있죠.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산형성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희망키움 통장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산형성 접근법인데, 이 자산형성 접근법은 뭐예요? 일종의 저소득층들에게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립해서 나중에 자활해서 인적 자본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투자한다, 국가가. 그게 바로 자산형성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적용 보면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고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터부시하지 않고 또는 사회복지나 사회통합을 터부시하지 않고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불평등 해소보다는 사회적 배제 감소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사회적 배제 감소예요. 거기에 형광펜 밑줄 치세요.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삼인주의에서 강조했던 것이 뭐죠? 불평등의 해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평등한 사회인데 여기에서는 사회적인 배제, 그러니까 실업자가 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아동이 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여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는데, 그 사람들에게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감소하는데 더 큰 중요성을 부여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성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번이 답이었거든요. 전통적 복지 패러다임이 뭐예요? 삼인주의잖아요. 전통적인 복지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전통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회투자국가 나오면 항상 제3의 길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자, 제3의 길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3의 길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노트에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1의 길이 바로 삼인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신자유주의가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3의 길인데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그러면 삼인주의 장점은 뭐냐? 적극적인 복지가 되겠죠. 적극적인 복지가 삼인주의 장점이고, 자,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입니다.
시장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장점이 돼요. 따라서 적극적인 복지 지향도 제3의 길의 특징이 되고요. 시장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도 제3의 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장의 효율성에 work를 쓰고 적극적인 복지의 welfare, fair만 쓰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뭐죠? 네, workfare, 노동연계 복지가 되잖아요. 자, 노동연계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 제3의 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도식화해서 머릿속에 기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인 복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냥 관대하게 막 복지급여를 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겁니다. 국가가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실업자라든지 취약계층의 아이들이라든지 여성들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회의 평등과 연관성이 있다고요. 자, 기회의 평등 정책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시장의 효율성은 뭐죠? 네,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지문에서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회통합과 그다음에 경제정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투자국가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사회투자국가와 연관성이 있는데 이 사회투자국가가 바로 이 제3의 길의 목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3의 길의 목적은 사회투자국가의 건설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3의 길과 연관성이 있는 학자가 바로 앤서니 기든스라고 했었죠. 앤서니 기든스, 토니 블레어의 사상적인 스승인 앤서니 기든스가 제3의 길을 주창을 했습니다. 제3의 길은 이제 어려운 문구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지 혜택을 주잖아요. 상당히 따뜻한 거죠. 그런데 또 경제 성장도 같이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인간의 얼굴을 한,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거다.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제3의 길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정리가 됐죠? 김대중 정부, DJ 정부에서 강조했던 복지 정책이 생산적 복지잖아요. 그래서 생산적 복지, 다시 생산적 복지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생산적 복지 지향.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응용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3의 길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번 시간에 이 절 하나를 정리했는데 우리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제3의 길이 나오면 모르겠어요. 3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위기기와 재편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위기기 한 문제, 재편기 한 문제, 제3의 길 한 문제 하면 3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